성향이 어떤지, 또는 내가 살면서 자라온 환경, 부모님으로 받은 어떤 가정 교육, 그런 거 외부 압력이죠. 하지만 내가 타고난 성향, 어떤 내가 본능적인 욕구,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좀 충동적이다, 그냥 원래 좀 땡기는 대로 하는 성향으로 타고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쪽과 관련된 걸 잘 개발하면 굉장히 할 게 많고 좋은데, 어떤 성향에는 양면이 항상 있고 좋은 거 나쁜 게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란 환경이, 우리 부모님의 어떤 태도나 우리 가훈이나 가풍이나 또는 우리나라의 문화나 이런 것들 틀이 너무 이런 거랑 안 맞게 항상 충동적인 건 나쁜 거고 계획적인 것만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나랑 안 맞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 크다. 그러면 이 갭이 생기잖아요. 이걸 줄이고 억누르고,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불안이 점점 들어가고, 그걸 무의식적으로 억누르다 보면은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에 마주하게 될 때 이게 확 올라와요.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이런 것들을 통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의식 중에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무의식 안에 가두게 됐는지, 왜 억압하게 됐는지, 왜 또는 몸으로 전치시켰는지, 이런 식으로 잘 천천히 따져보는 상담 치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상담 치료를 주로 진료 때 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지만 굉장히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단기간에 치료는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통찰을 하고 싶은 사람, 또 그런 동기가 있는 사람, 또 쉽게 말하면 지능이 너무 낮으면 또 통찰이 안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걸 했었을 때 굉장히 궁극적인 치료가 돼요. 평생 도움이 됩니다. 무의식을 이해하는 통찰이죠. 사람의 본능이나 타고난 성향을 그래서 존중해 줘야 돼요. 억지로 바꾸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탈이 커진다. 오히려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사실은 부모의 역할이고 가족의 역할인 거고 친구의 역할인 거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흔한 거, 청소년들 가운데 본능적인 욕구가 뭐예요? 사춘기 때 성적인 욕구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막 올라가다가 뭐 어떤 야동 같은 거를 본다. 근데 부모님이 굉장히 도덕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높다. 사회적인 지위나.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야동은 무슨, 야동도 안 되고 연애도 안 되고 학생 때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들 때마다 되게 괴로워요. 그러면서 꾹꾹 누릅니다. 그러면은 잘 눌러가지고 아주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눌린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모범생으로 잘 자라다가 아무 문제 없다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전혀 엉뚱하게 항상 주변 평가도 좋고 모범적이고 굉장히 순하고 또 때가 안 묻고 순수하고 이런 평가를 들었던, 또 부모님도 그런 분이고 굉장히 좋게 보던 분이 그게 너무 억눌렀던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가 이게 쌓여졌던 거 폭발하는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정말 엉뚱하게 진짜 야동을 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닐 수 있는데 진짜 불법 행동을 막 뒤에서 하게 되기도 해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갈등을 잘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방법이 상담 치료다. 그다음에 이제 인지적인 측면에서, 인지라는 건 생각, 뭔가 생각이 좀 왜곡이 되는 측면으로 잘못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비적응적 사고 내용, 위협적이라고 잘못 해석.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예를 들면은 살면서 횡단보도를 건널 일이 무수히 많은데 굉장히 과도하게 횡단보도라는 거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거. 횡단보도라는 거는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거다. 그 확률이 되게 크다.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불안이 많은 분들은. 그러다 보면은 생활 반경이 굉장히 좁아지죠.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컨트롤하려고. 하지만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횡단보도 물론 위험할 가능성도 있죠. 어떤 차가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치면은 길도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마주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지만 불안한 분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통제를 하기 위해서 생활 반경이 많이 좁아지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큰 폐해예요. 그래서 직장을 못 가거나 공부 학원을 아예 못 가거나 학교를 못 가거나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불안한 거는 물론 정도가 심하면 힘든 게 맞지만, 그거를 그냥 괜찮아라고 그냥 억지로 하는 것보다 내가 왜 불안한지, 불안이라는 게 뭔지를 조금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게 오히려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장황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인지적인 측면에서 조건화된 공포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행동이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죠? 소뚜껑 보고 놀란다. 내가 한번 자라보고 한번 가슴이 확 깜짝 놀랐었어요. 이게 조건화가 돼서 나중에는 사실은 비슷한 것만 봐도 놀랄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마찬가지죠. 특히 학생분들이 많은, 나를 왕따시켰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학폭 같은 게 있었을 때 나를 괴롭혔던 애가 아니어도 그냥 비슷한 애만 봐도 굉장히 놀라고 불안한 게
굉장히 흔하고요. 더 심할 때는 그냥 나랑 비슷한 또래만 봐도 그런 게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조건화된 반응이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불안이라는 게 또 이제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